그 순간 결정한 걸로 수익률이 거의 한 계산해 보니까 10% 가까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쳤어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아차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네. 대출 비율이 그러면 한 60% 정도 되는 거예요? 네, 65%? 낙찰가 대비 65%의 대출을 4,600 받은 건데 또 우리는 여기서 위안거리를 찾아야 될 건 뭐냐고 생각하냐면 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자가 상대적으로 그렇죠. 또 적게 나가면 수익률에서는 불리할지 몰라도 수익금에서는 또 네. 유리하게 취해갈 수 있지 네, 않을까. 그건 그리고 그렇죠. 선생님의 장점은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있는 편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무조건 80% 이상 대출을 받는 게 항상 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야, 뭐 맨날 패출하면 이거 낙찰 되겠냐, 그런 적들을 또 만나게 된다고 생각도 드는데 네. 그분들이 내가 낙찰받은 거 돈 내줄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선생님 기준대로 소신껏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 집 낙찰받은 것처럼 30-40만 원 차이 나게 낙찰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투자금은 넉넉하게 있지만 누구보다 또 악착같이 입찰을 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또 있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8천만 원에 네. 낙찰 받은 거고 선생님은 유주택자 네.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유주택자인데 혹시 대출은 잘 나왔어요? 네, 대출은 4,600 받았는데 더 높게 받을 조건이 있었는데 순간 명확하지 않게 법무비를 얘기하는 바람에 살짝 돌았어요. 그래서 그래 니한테 안 받는다고 4,600에 갔네요. 제가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대출 알아보다 보면 네. 약간은 우리가 부탁을 하고 그리고 바쁜 분들은 연락을 바로바로 또 안 주는 네.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 대출 조건이 좋은 경우에는 법무사분들도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네, 맞아요. 분명히 있으니까 약간은 마음이 상하는 경우, 어쩌면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도 네.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내가 급한 사람이니까 돈 빌려줄 사람한테 약간은 낮은 자세로 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또 뭐 그래 안 해줘, 뭐 내가 돈 없는 사람도 아니라 아예 또 안 해. 지금 그래 된 거예요. 제가 정말 네. 후회하는 게 어떤 경우든 대출을 많이 해주면 법무사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내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야지. 아주 그러니까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라고 단어를 써주시긴 했는데 후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선생님은 지금도 입찰을 계속 하고 있으신 거고 이거 두 채에서 끝날 게 아니시라고 저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항상 만날 건데 네. 그때는 내가 저번에 약간 자존심을 네. 좀 부리다가 길게 봤을 때는 불편한 선택을 한 건 아닐까라는 걸 배우면 되지 않을까. 제가 큰 논임벌이시지만 주제 넘는 얘기를 한다는 것도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는 항상 그 부분에서 배우면 네.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결정한 걸로 수익률이 거의 한 계산해 보니까 10% 가까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쳤어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보다 또 숫자에 빠르신 분이다 보니까 아차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대출 비율이 그러면 한 60% 정도 되는 거예요? 네, 65%? 낙찰가 대비 65%의 대출을 4,600 받은 건데 또 우리는 여기서 위안거리를 찾아야 될 건 뭐냐고 생각하냐면 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자가 상대적으로 그렇죠. 또 적게 나가면 수익률에서는 불리할지 몰라도 수익금에서는 또 네. 유리하게 취해갈 수 있지 네, 않을까. 그건 그리고 그렇죠. 선생님의 장점은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있는 편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네. 여기에 좀 투자금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음 물건 하는데 큰 제약이 따라오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무조건 80% 이상 대출을 받는 게 항상 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네. 내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고 기분이 좀 상하네? 그러면 안 하는 것도 나는 선생님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닐까 생각도 네. 드는 것 같아요. 1, 2천밖에 투자금이 없는 사람은 배짱을 또 못 부리잖아요. 선생님이니까 할 수 있는 선택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 조건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이자만 내는 거고? 네, 이자만 내는데 이자 몇 번 낸 거죠? 2번 냈어요. 17만 7천 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20만 원 돈도 안 되는 네. 이자가 나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 한 50만 원 돈 갖고 오겠네. 네,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선생님 매출의 한 200분의 1도 안 되지만 선생님 삶에는 분명히 선생님 약국 운영하시는 데는 도움은 되지 않을까. 그렇죠. 힘은 되지 않을까. 내가 안 움직이고. 그럼요. 네. 생각이 드는 네.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이제 수리만 하면 분명히 느낄 거예요. 연락이 생각보다 꽤 많이 올 거예요. 서로 갖고 가겠다고 연락이 올 집이니까 선생님이 이 집의 대출 비율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가 진짜 좋은 낙찰가에 좋은 비율로 잘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님,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월세를 2개
네. 받고 있지 받아야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래서 네, 저도요. 푼 월세는 100만 원 정도 갖고 갈 집이 되지 않을까. 두 개 해서. 두 개 합치면은 그거 좀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반올림해서 네.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요. 그러면 명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는 세입자분이 한 3, 4년 정도 거주하셨던데 5천 중에 한 절반 이상을 손해를 보시는 분이 네. 계셨어요. 원래는 전혀 못 받는 후순인데 소액 임차인이라서 네. 2,200은 받아가고 2,800은 못 받아갔어요. 일부분 배당은 있지만 절반 이상을 손해 보니까 혹시 부딪힘은 좀 없었어요? 욕도 들었어요. 저도 최근에 욕 들었잖아요. 이게 아들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아빠가 아들한테는 연락하지 말고 자기랑 통해서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선생님은 그럼 세입자의 아버님하고 명도를 한 거예요? 전화번호가 두 사람께 다 있더라고요. 배당 신청한 거예요? 네, 신청서에. 제가 지금 이거를 낙찰 받고 일주일 안 돼서 연락을 했어요. 얘기는 편하게 그냥 부드럽게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이사를 나가주시면 좋고 이런 얘기는 했고 이사비 얘기는 그때 따로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잔금 내고 난 다음에는 연락을 계속 문자를 했는데 답이 안 와요. 이사 일정을 결정이 안 돼서 제가 순서대로 여쭤보면 네. 낙찰 받고 선생님은 여기 집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쵸. 하고 2번인가 하고 메모지 붙여놨더니 연락처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연락처를 법원에 가서 알았네요. 배당 신청서가 있는 있어서 아빠 연락처랑 아들 연락처 두 개를 받았는데 이제 문자를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은 아빠한테 네, 그 전화번호가 아빠 전화번호인지 아들 전화번호 좀 헷갈린 상태에서 먼저 전화한 데가 아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못 나간다고. 그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봐서는 진짜일 것 같기도 한 게 가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내가 낸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그걸 다 받나요?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을 다 못 받고 일부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혼자 보통 생각. 세입자는 그렇게 생각을 그래요?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면서 모른 척 하나?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에서 끝낼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만날 거잖아요. 굳이 그 세입자한테 너 다 받아 못 받아를 얘기하지 말아요. 그거는 우리의 역할은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주는 건 맞지만 일부분 거의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가 알아봐 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불편한 얘기를 굳이 야 너 절반 이상 날려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한테 내 입으로 인지시켜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